네, 안녕하십니까. 아라캐스트 윤성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이제 네트워크 피부과 원장님들이 체험 개원 세미나에 오셔서 이제 네트워크에서 나가서 새로 개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떠면 좋겠냐라는 의뢰도 오고, 또 최근에 이제 젊은 피부과 뷰티 클리닉 개원한 원장님들이 오시면은 다들 하나같이 고민하세요. 네트워크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단독으로 개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병원들이라고 하면은 MSO라고 해서 경영 지원을 좀 도와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개원하는 뷰티 클리닉 쪽에 개원하는 원장님들은 보면은 처음 이제 클리닉 경험을 이런 네트워크 병원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병원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상담하다 보면은 너무나 쉽게 그냥 네트워크 병원에 가입을, 우리 그 프랜차이징 치킨집 할 때 프랜차이징 치킨집을 당연히 먼저 여러 개 가봐서 선택하듯이 그냥 병원도 최근에 보면은 많은 네트워크 중에 하나를 가입하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듯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장단점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네트워크 병원의 이제 장점은 뭐죠? 장점은 바로 네트워크 병원이 이제 MSO죠. 그 경영을 지원해주는 회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개원할 때 가장 힘든 게 마케팅이나 채용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병원에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이 매우 힘들어요. 이제 이름도 만들고, 이제 그 병원의 어떤 치료의 모듈도 만들고, 그리고 또 그런 치료뿐만 아니라 또 병원의 어떤 생각과 철학, 고객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 건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만드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브랜딩이라고 하는데, 이 브랜드를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참 쉽진 않아요. 보통 우리 아라는 이 브랜딩을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제 PM이 만들어서 이런 브랜딩 작업을 해주는데, 이런 브랜딩 작업, 개원할 때 브랜딩 작업을 해주는 회사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작업이 힘들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브랜딩이 만들어지는 회사에서 그 브랜딩을 이용하는 게 좀 더 쉽겠죠. 그리고 이제 또 개원을 하고도 이제 마케팅이나 이제 채용에 걱정이 들어요. 이제 해본 경험이 없으시죠. 그럴 때 MSO에서 채용이라든지 이제 마케팅을 이제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원하고도 또 서비스라든지 이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주는 거를 바로 MSO죠. 네트워크 병원의 본점 같은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MSO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보통 비뇨기과를 본다면, 비뇨기과도 사실 비뇨기과 마케팅 채널이 되게 딱 온라인이랑, 그리고 우리 스포츠 신문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의 키워드가 매우 중요하니까 요즘 이제 온라인 단가가 너무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를 해서 동시 광고를 해서 마케팅 효과를 서로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의 MSO도 있고요. 네트워크 병원도 있고요. 피부과도 동기들끼리 좀 더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좀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피부과도 온라인 베이스에서 광고가 뿌띠나 이런 거는 상당히 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베이스에서 뭔가 마케팅을 쉐어링하는 베이스에서 또 만든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제 이런 네트워크 병원들이 어떤 그 단점을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은, 그럼 네트워크 병원들이 이런 MSO 병원 경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팀을 갖고 있냐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저희 아라의 고객 중에서 많은 네트워크 병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매뉴얼을 의뢰하는 병원도 있고, 교육을 의뢰하는 병원도 있고, 마케팅 전략을 의뢰하는 병원도 있고, 다양한 MSO들이 저희 아라의 고객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MSO 병원들이 이제 경영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대부분 마케팅에 많이 치중돼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회사들이 MSO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 외적인 지원들이 거의 빈약해요. 사실 막상 개원을 해보면은 초반에 마케팅이 좀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개원하고 1년이 지나면은 마케팅보다는 사실 마케팅 요새에서도 또 내부 마케팅이나 CRM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채용, 인사관리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포션이 거의 제가 볼 때는 마케팅 포션에서 1년이 지났는데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다 그러면 마케팅 전략을 제대로 짠 게 아니에요. 1년이 지나면
전체 마케팅의 70%는 내부 마케팅이나 CRM으로 가야 되고요. 온라인 마케팅은 한 30% 정도만 차지하면서 유지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MSO들이 이런 나머지 내부 마케팅이나 CRM이라든지 채용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부재하기 때문에 사실 MSO에서 지원받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MSO 중에서 아직까지 뭐 매뉴얼부터 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병원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병원이 많지는 않아요. 이런 가도기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원장님들이 개원을 하고 어떤 지원을 받는 게 생각보다 적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가치관의 차이예요. 이제 치료의 범주의 차이도 있어요. 이제 하다 보면 치료를 내가 이런 범주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이제 네트워크라는 거는 사실 전체적으로 또 어느 정도 공동적으로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차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치킨이 막 개발해서 엄청나게 막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일들이 사실 많이는 없지만 사실 치료를 하시다 보면 원장님들마다 내가 이 부분 치료를 좀 더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 이제 그 네트워크 브랜드하고 약간 갭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또 어떤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가치관적 차이가 많이 올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네트워크 병원들 대부분이 마케팅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진료 철학이라든지 가치가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게 단점 베이스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기죠. 뭐 다른 지점이 뭔가 잘못된 그 서비스를 하거나 잘못된 치료를 할 경우 우리 병원도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런 리스크들도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네트워크 병원이라고 하면 되게 약하게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몇 개 이제 큰 네트워크 병원들은 되게 크게 이제 브랜드 관리를 그래도 좀 해나가고 있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아주 그런 몇 개 빼놓고는 약하게 묶여 있어요. 우리나라가 사실 법적으로 네트워크 병원을 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MSO가 원장님들이 MSO 하는 게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법원 사례도 있고요. 오랫동안 싸웠었는데 이런 문제도 발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의료법상 병원이 또 한 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의사 한 명이 한 개밖에 못 하기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를 해나가는데 법적인 문제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결고리가 매우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언제든지 네트워크 병원에 탈퇴해서 또 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사업하는 사람들도 또 쉬운 모델은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항상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네트워크 병원의 어떤 장단점을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원장님들이 개원을 한다 할 때 내가 네트워크 병원 내가 사실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차라리 네트워크 병원에 갖고 있는 이런 MSO를 파악해봐요. 경영 지원 부분을 파악해보고 이런 부분이 좀 괜찮은 것 같다. 내가 차라리 이용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되면은 이용할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 병원에 가입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거를 가입하는 것보다 나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병원이 확실히 있으니 오히려 내가 단독으로 그냥 개원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은 전문 컨설팅 컴퍼니를 통해서 오히려 제대로 받아서 내가 개원하는 게 낫겠다 하면 단독 개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선택 여부예요. 선택 여부.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이 왜 이제 네트워크 병원이 이제 나쁘다, 좋다, 그리고 단독으로 개원하는 게 좋다, 나쁘다, 그런데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좋다, 나쁘다, 이거를, 이게 맞다, 안 맞다는요, 원장님들마다 달라요. 제가 볼 때 네트워크 병원에 들어가는 게 나은 원장님들이 있고요. 그리고 상담하다 보면, 이 원장님이 이런 생각에 이런 치료를 하고자 하면은 이건 네트워크 병원에 맞지 않으니 단독으로 좀 만드셔서 원장님 브랜드를 단독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는 원장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정답은 없고 원장님들이 좀 더 내가 어떤 병원을 만들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라는 게 프랜차이즈에서 나온 거잖아요. 프랜차이즈가 마케팅 경쟁이 심해지면서 70년대 미국에서부터 나왔잖아요. 우리가 아는 맥도날드, KFC 프랜차이징의 이제 원조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마케팅 경쟁이 심해지면은 소비자들이 골라야 될 게 많아져요. 골라야 될 게 많아지면은 이제 뭐가 필요하게 되죠? 바로 이제 브랜드라는 걸 소비자들이 보고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브랜드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네트워크 프랜차이징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벌써 미국이라든지 한국에 여러분들 보시면 하루에 이용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대부분 상당수가 프랜차이징이에요. 커피를 먹더라도 우리가 스타벅스가 됐다,
이디야가 됐던 요즘 많이 하는 뭐 저가 커피들이 됐던 다 프랜차이징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점심에 먹는 식당들, 저녁에 먹는 뭐 치킨집 상당수가 전부 프랜차이징을 이용하고 있어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벌써 한 30-40%는 저희가 전체 소비에 프랜차이징을 이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를 믿고 브랜드를 사용하는 게 점점 익숙해지고, 일반적으로 브랜드를 갖고 있지 않은 병원이 이 브랜드들과 싸워나가는 게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별반 메디컬도 다르지 않다. 저는 피부과, 특히 뷰티 클리닝 영역은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브랜드 인식, 강력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멀리 보면은 매우 중요한 경쟁력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강력한 브랜드를 만들어갈 만한 어떠한 철학이나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런 힘들을 갖고 있느냐, 이게 되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만난 또 일부 프랜차이징들은 아예 그냥 그런 철학적 가치가 없이, 그리고 그런 비전과 그런 핵심 가치가 없이 그냥 사실 몇 개 모여서 그냥 마케팅 해주고 그 정도로 하는 프랜차이징 네트워크 병원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병원은 사실 제가 볼 때 크게 비전이 보이진 않아요. 그런 브랜드적인 비전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큰 나중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프랜차이징이라는 거는 마케팅 경쟁이 심해지면서 브랜드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길이긴 해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우리가 적어도 그 맥도날드나 뭐 KFC, 스타벅스처럼 뭔가 철학적 가치를 만들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MSO를 만드시던지, 아니면 그런 MSO가 그래도 있는 곳에 들어가서 정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프랜차이징에 들어갈지 그리고 단독 개원할지 고민하는 뷰티 클리닉 선생님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요, 알아에 문의 주시면 좀 더 잘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